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먹고 조금 늦은밖에 나왔어요. 베란다가 굉장히 추우네요. 제가 퇴근할 때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이제서 앱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있는 대전은 오늘 새벽 온도가 영하 6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베란다에 낮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지냈는데요. 그걸 깜빡하고 이제서 나옵니다. 제가 온도계를 체크를 해볼까요? 어저께는 영상 7도였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0도예요. 0도. 와, 제 짝꿍이 통풍을 시켜준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저도 잊어버리고 짝꿍도 잊어버렸죠. 오늘은 새벽 온도가 영하 7도 정도 되면 이제 오늘 밤은 창문을 저 끝에까지 꽉 닫고 완전히 닫고 제가 춥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저 코드가 걸려가지고 완전히 안 닫히네요. 0도인지 몰랐어요. 다행히 베란다를 필요 이상 춥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짱이 마음은 깜빡 잊어버리고 0도까지 올겨울에 처음 0도로 내려뜨린 것 같아요. 물관수하고 소량관수했기 때문에 화분 속의 수분이 뭐 조금은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문을 꽉 닫아놓고요. 혹시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 그럴까 샤시 단열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완전히 양쪽으로 닫잖아요. 이쪽도 닫을게요. 제가 추워가지고 반대쪽도 완전히 닫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닫아놓으면 금방 온도가 올라가는데 베란다마다 이 환경이 또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 이제 오래된 아파트거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우풍이 좀 있는 그런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이 창문을 조금 닫아도 추울 수가 있어요. 0도, 1도 이 정도로 되면 혹시라도 화분 속에 수분이 있다면 얼을 수가 있거든요. 저 창가 쪽에 있는 아이들로 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방으로 통하는 요 문을 이렇게 열어요. 지저분하긴 하지만 아이고 저기 뭐가 이렇게 막 끼어 있네요. 제 방으로 이렇게 이 방을 이렇게 열으면은요, 이 안에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저렇게 있고 이 커튼 여기서 이제 방의 따뜻한 온도가 이 베란다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의 온도를 이제 베란다 쪽으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서 이 온도를 조금 높여주는 거. 그래서 영상 5도 이쪽 저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춥지 않게 그렇게 영상 5도 정도로 이쪽 저쪽 조금 더 내려가도 괜찮고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고 그 정도로 이게 온도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이제 이렇게 온도 조절을 실내 온도를 공유해서 온도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작년에 쓰던 단열재라고 해야 되나요? 보온재?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떤 분이 제가 작년 겨울에 박스를 사용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스가 아니고 저는 이거예요. 은박지 단열재. 이게 저희 집에 제가 이걸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육생활 1년차 때 아마 제가 이걸 아마 지업사 같은 데 가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접어서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창가에 그 창 틈 있죠. 창하고 벽 사이에 만약에 단열이 꽉 닫히지 않아서 단열이 안 된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외벽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굉장히 좁아가지고요. 다른 집 일반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문하고 이 다육이하고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좋아요. 겨울에는. 그런데 저같이 베란다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창가 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 냉기가 유리창에 냉기가 다육이 얼굴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한재 박스도 괜찮아요. 세워놓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세워놓으시면 이게 보통은 영하 9도 밖에 온도가 영하 9도일 때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일 새벽 온도가 영하 7도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신다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창문을 한 1cm 지금 창문을 꽉 닫으니까 이렇게 이제 성에가 끼잖아요. 금방 성에가 끼고 창문을 닫았다고 온도가 4도로 올라갔어요. 4도. 그런데 지금 식물등도 켜 있고 방 안에
온도를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10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방에 창문도 이제 잠잘 때는 추우니까 닫아야 되죠.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저 창문 끄트머리를 1cm, 2cm 살짝 이렇게 이제 열으셔도 돼요. 날씨에 반해서 이게 제가 단열을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 집은요 이렇게 이제 창문을 닫으면 이 문이 꼼짝을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일 아침이면 이게 살얼음이 얼을 정도로 그렇게 얼 수도 있어요. 살짝 1cm만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창문을 살짝만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조금 이렇게 찬바람 공기만 살짝 쬐일 정도로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바람막이 다육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게 바람막이만 이런 정도로 해놓고 잠깐 통풍을 시켜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창문을 열어서 이 다육이는 통풍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 몸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으면 이렇게 이제 성에가 낄 정도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번씩 문을 열어서 공기 순환, 이 뜨거운 공기를 한 번씩 순환시켜 주는 거, 공기가 통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밤에 불을 끄면은 이 호흡을 하잖아요. 산소를 뿜어내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이제 그 호흡 작용을 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식물들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이 산소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번 정도 제가 예전에 공부할 정도에는 그랬어요. 하루에 3번 정도 날씨가 추울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일찌감치 창문을 잠깐 열어서 제가 10초 정도면 다육이들을 이렇게 이제 공기 순환이 충분히 된다고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열어놓고 사람도 추우니까 열만 세세요. 열만 세면 이 찬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 공기 순환이 싹 바뀝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만 있다가 또 닫으세요. 그 정도면 하루 3번 정도 그 정도로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고요. 다육이는 햇빛보다도 겨울에는 통풍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날씨가 춥다고 24시간 문을 꼭 닫아 놓는 거 이건 안 좋고요. 하루에 3-4번이라도 잠깐 열어서 잠깐 공기 순환을 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하루 3번, 4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주 하면 좋겠지만 저처럼 출근을 하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낮에는 요만큼 열어놓고요. 이렇게 방풍지를 세워놓고 요만큼 열어놓고 위에만 공기가 돌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저 선반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다육이가 직접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 아이도 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가면 자, 반대편으로 돌았어요. 똑같이 이제 방풍지를 이렇게 세워놨죠. 다육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은 직접적으로 다육이 얼굴에 찬바람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얼음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는 얼음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 세워놓으면 여기까지는 얼음이 얼지 않아서 다육이 냉해 피해가 그렇게 한 번도 저는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밤에 때도 온도가 5도 정도면 저는 이만큼 열어놓습니다. 여기서 찬바람이 솔솔 돌게끔. 그리고 여기서 찬바람이 들어와도 다육이 얼굴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좀 시원한 공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선풍기를 은은하게 한 번씩 돌려주는 거 이것도 좋답니다. 근데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주는 거 이거는 좋지 않아요. 다육이를 선풍기를 베란다에서 창문을 딱 닫아놓고 24시간 틀어주면 좋지 않고 이 타이머를 이용해가지고 그것도 하루 한 3번 정도 이렇게 은은하게 멀리서 은은하게 돌려주는 정도 그 정도로 하시면 이 통풍에는 별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도인데 걱정되시면 이렇게 해서 단열재를 해서 다육이를 보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간격이 좁아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간격이 좀 넓다면 굳이 이렇게 안 와도 그냥 창문만 꼭 닫아놓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한 번만 열어서 10초 동안만 이 통풍을 환기를 시켜주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낮에도 춥잖아요. 낮에는 아마 영상 5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창문을 요만큼만 열어가지고 낮에는 바람을 세게
해주시고 이제 단열재는 필요 없겠죠. 낮에는 요 정도만 열어서 바람을 세게 해주시고 밤에는 한 3일 정도는 추운 것 같더라고요. 밤에는 창문을 오늘 밤은 꼭 닫아주세요. 어젯밤에도 제가 잠깐 자막에다가 이렇게 써서 드렸는데 영하 7도, 영하 6도니까 자 창문을 꼭 닫고 주무시고 이렇게 닫아만 놓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증이나 걱정되시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집은 우풍이 굉장히 심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단열이 또 아파트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단이라든가 또 문 가까이 창고 방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단열재라든가 뽁뽁이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찬바람을 막아주는 정도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된답니다. 저는 양쪽에 창가 쪽에 조금이라도 틈새 있는 이런 쪽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세워놔요. 이게 길게 해갖고 저 밑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이 창문 틈 여기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죠. 여기로. 그리고 이 보통 이 찬 공기가 밑에 바닥에 있어요. 지저분하지만 이 바닥이 여기가 더 춥고 위에는 조금 따뜻하답니다. 그래서 밑에가 걱정되시면 자 이런 걸로 이렇게 세워서 아주 제가 한겨울 한파 때는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해놓으면 밑에 칸에 있는 아이들이 찬바람이 세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신입들을 이렇게 바닥에 막 널브러 틀어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맨바닥에 타일바닥에 다육이를 놓는 거는 추울 때는 이거 좋지 않아요. 여기서 올라오는 냉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나무 선반 토막 아니면 임시로 방한제 같은 걸 깔든지 신문지 박스 이런 걸 깔아놓고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제 선반에 나무판 위에 올라가든가 선반에 올려놓고 맨 타일 바닥에 놓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냉기가 굉장히 추워요. 자, 저는 지금 영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세워놨지만 이제 일단은 오늘은 이걸 안 하고 문만 닫을 거예요. 문만 닫는데 이거를 이렇게 창문을 지금 열어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온도가 이렇게 제가 이제 방에 안에 들락날락 했다고 6도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이제 5도, 6도 정도를 온도계로 수시로 체크하면서 베란다 주무시기 전에 5도, 6도 뭐 이 정도로 유지해서 한 1시간 정도만 지내보시면은 그 온도로 새벽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도 관리를 좀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또 눈 뜨자마자 온도계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추위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추운 날이 계속 이어지는 날은 물관수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주 진짜 꼭 물이 필요하다면 안으로 들여서 물관수를 하시고 하루 이틀 끼고 자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추운 날은 되도록이면 물관수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통풍도 여의치가 않고 또 다육이 관리도 수월하지 않으니까 다육이는 또 굶는다고 해서 하엽이 조금 뭐 지고 하겠지만 죽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추운 날을 피해서 다육이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노파심에 제가 평상시에 한파 때 아주 영하 9도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하로 떨어지는 한파일 때는 이제 이렇게 반풍지 그리고 이것도 아주 진짜 이거보다 더한 추위에 제가 여기다가 신문지 이불 덮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그거를 다육생활 할 때 한 두세 번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증이나 내 베란다가 우풍이 세고 또 다육이가 추워서 얼 것 같다. 우리 베란다나 우리 집 창고 또 그런 계단 이런 데는 난방 온도 관리가 수월하지 않다. 그렇게 할 때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도 신문지 이불 덮어주세요. 신문지 이불 덮고 뽁뽁이 덮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다육이 얼굴을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게 좋고 이불은 신문지 이불이 제일 좋아요. 천도 좋고 뭐 비닐 뽁뽁이 이것도 좋지만 이 다육이 몸에 수분을 갖고 있는 그 증발되는 수분으로 물방울이 맺혀서 그 물방울이 얼을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신문지 이불을 덮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깜빡하고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좀 춥다 했어도 뭐 새벽 온도가 5도, 3도 뭐 이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젯밤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베란다 온도계를 확인하고 0도로 제가 올겨울에 0도까지 떨어뜨린 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소량 관수를 며칠 전에 했죠. 그런데도 전혀 티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에는 괜히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면 관수도 이렇게 추운 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안쪽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흙 속의 수분을 완전히 말리는 거는 좀 수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뽀송뽀송할 때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바깥으로 나와가지고도 수분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5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씨에는 좋지 않아요. 또 더더구나 추우니까 창문을 꼭 닫고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통풍에 무리가 돼서 이 아이들이 곰팡이병도 생길 수가 있고 무름병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답니다. 다육이는 햇빛보다 통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추운 날에도 잠깐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거 이거를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면 좋다는 거 말씀드려요. 걱정되면서 저도 조금씩 소량 관수한 아이들이 완전히 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0도에서도 괜찮게 있네요. 잠깐 0도로 내려갔겠죠. 아이고야 엄마가 오돌오돌 떨게 만들어서 미안하네요. 이 아이도 물관수 하고 나서 여름 때 가을이죠. 가을에 이 얼굴이 이렇게 옹다구리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벌리지는 않고 있는데 생장점 있는 데는 좀 많이 벌렸어요. 얘가 물도 완전히 땡땡하게 먹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라피네가 좀 많이 다져졌어요. 간입장으로 하엽이 많이 지고 입장이 여름에 얘가 쫙 퍼졌었는데 좀 동글동글 땡글땡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 6년근 제가 6년근이라고 하죠. 멀로 오래된 멀로가 약물 피해로 백분이 많이 지워졌었는데 이제 가운데에서 백분이 많이 생성이 되었어요. 아주 볼 때마다 안쓰러 죽겠답니다. 요 홍등은 엄청 많이 컸죠.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 살짝 물고픈 내색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추운 날은 그냥 마른 상태로 건조되어 있는 상태가 더 좋으니까 물관수 안 할 겁니다. 이사도라가 색감이 더 들어온 것 같아요. 얘도 키워보기 전에는 크게 기대를 안 했었어요. 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었는데 제 베란다에서 한 2, 3년 되니까 이렇게 이제 환타색으로 작년부터 이 색깔을 본 것 같아요. 아주 솔방울처럼 옹다구리고 있더니 이번 가을에 물관수를 조금 후하게 해줬더니 입장이 조금 커졌어요. 아주 색감이 환타색으로 이쁩니다. 생장점에 연두빛이 들어온 것도 아주 이쁘고요.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이것도 넥서스는 이제 요게 이제 아마 더 들진 않을 거예요. 이제 묵으면 저 연두빛이 노란색으로 들고 핑크색으로 그렇게 될 텐데 저는 지금도 상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입장이 좀 길쭉길쭉할 때 들어왔는데요. 완전히 동글동글하죠. 얘도 약간의 이 금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렉서스도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그리고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추위에 강한 편이라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이런 아이들은 땅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목대가 있는 아이들보다는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아이들이 통풍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엽 정리도 조금 해줘서 바람길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방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고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아이들이 통풍이 안 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곰팡이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관찰하는 거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요거는요 천대전송인데요. 금이에요. 금. 원래 금인데 금을 다 팔아먹고 금이 어디 갔나 없어요. 이제 금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조금이가 여름에 화상 자국도 있잖아요.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저쪽으로 트는 것 같아요. 본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예쁜 아이들한테 치여가지고. 그런데 요즘 요 새 입장이요. 이렇게 추운데도 살짝 조금이로 이렇게 나와요. 겨울에도 조금씩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달기는 네오메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눈꽃 젤리랍니다. 완전히 젤리가 돼가지고 왔었어요. 초록둥이이긴 한데 가운데 생장점이 앙 하고 다물고 있었는데 그게 여름 때 풀어지더라고요. 가을인가요? 풀어지는데 요즘 다시 이렇게 색감이 들고요. 다시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으로 조금 오므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아이고야 이쁩니다. 제가 젤리를 이렇게
제 손으로 만든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키워보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지금 이렇게 잘 있습니다. 운명이님이 보시면은 아이고야 반갑다 하실 것 같아요. 물건사 하고 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2, 3일 지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하네요. 드로잉도 여기로 이렇게 올라와서 있고요. 아직도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랑댐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요 천물을 급하게 줄 필요가 없어요. 아직 뭐 주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하엽이 이렇게 만들어져도 저는 2주 이상 3주까지도 그냥 견뎌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운 겨울을 안에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견뎌 주니까 이쁘죠. 매일 보여드리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색감이 추우니까 아이고야 오늘 0도에 오들오들 떨어가지고 색감이 더 들어왔나요? 얘는 비비예요. 비비. 제가 이 쪼꼬미를 한동안 안 키웠다가요. 여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자고 떨어진 거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입꼬지 쓸데없는 이런 거를 해놓고 이제 그래서요. 여기는 왜 비었냐면요. 하우에시아가 물이 고파서 딱딱해졌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지금 방 안에서 저면 관수를 어제부터 했는데요.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안 내놓고 방 안에서 끼고 자려고 한답니다. 파차이도 분갈이 해놓고 천물 한 번을 주었는데요. 아직은 뿌리 활착 안 했을 거예요. 움직임도 거의 없고 그냥 얼음 땡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춥지 않게만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켈란이 젤리가 되고 분지, 아유 작은 얼굴에서 분지하는 게 너무 예뻐요. 이쪽 생장점 없는 데는 아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반질반질하니 이쁩니다. 쪼꼬미들을 제가 올해 이렇게 또 키우는 것 같아요. 분갈이 해가지고 아직 천물 안 주는 이런 아이들도 그냥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요. 뿌리 활착은 못했어도 그래도 소량 관수 제가 살짝 했죠. 저 안쪽에 블루엘프가 좀 말라서 있었는데요. 아이고 빨간등이라 조금은 입장이 펴진 듯한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조금 걱정되시면 이렇게 단열재라도 보호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춥지 않게 한 3일 정도 관리하시면 주말에 또 조금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건 사고서 얘가 얼굴이 좀 커졌고 라인이 좀 들어왔어요. 이게 덴트라젠금 홍금이요. 홍금. 그런데 보랏빛은 좀 덜 들어왔는데요. 야, 이렇게 몬스터처럼 생긴 모양새도 이제 이뻐 보이고, 이 얼굴이 조금 커진 듯한, 그리고 펜지도 오히려 추우니까 하엽을 안 만들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물은 약간 고픈 상태라, 아이고야, 말랑말랑하지만 가쪽으로 핑크색을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는 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얘는 아직 천물도 안 줬는데 세상에 얼마나 물이 고플까. 한 열흘, 2주? 열흘 좀 넘은 것 같아요. 요거는 살짝 둘러서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살짝만 줘볼까요? 3일만 참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들오들 떨고 있었을, 영도에서 떨고 있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긴 하네요. 조금만 일찍 나왔더라면 영도까지 떨어뜨리진 않았을 건데, 근데 베란다에서도 영도까지는 견뎌요. 영하로만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깜빡해서 아니면 창문을 이렇게 해서 단들이를 해놨는데도 약한 아이들이 냉해를 창가에서 입었다 한다면 이 냉해 입은 아이들은요, 방 안으로 들이시면 안 돼요. 여기가 춥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냉해를 입었다 하면 요 아이를 내 베란다에 가장 따뜻한 곳, 한 1, 2도 정도 올라가는 장소, 요런 장소 안쪽에 저렇게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 요런 쪽에다가 냉해를 입은 아이들은 요런 쪽에다 놔요. 이렇게 놓으시고 지켜보시면 약한 냉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80% 이상이 회복을 하거든요. 그렇게 회복을 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좀 목대까지 얼었다 할 정도면 목대는 아마 며칠 놔두시면 탁 꺾어질 겁니다. 그렇게 꺾어지는 목대까지 냉해 피해를 입었다 하면 잘라주시는 게 낫겠죠. 뿌리가 얼었을 수도 있어요. 뽑지는 마시고 목대를 일단 커팅을 해서 꺾어진 거 그것만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 따뜻한 장소에서 하시는 게 좋답니다. 나에게 입장이 투명하게 그렇게 이제 변하는 정도가 1도의 냉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정도의 냉해 피해면 안으로 들이지 마시고 베란다 안에서 관리를 하시고, 너무 따뜻하게 뜨거운 곳에 관리를 하면 그 물찬
입장처럼 그렇게 되는 입장이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너무 뜨거운 쪽에다가 관리를 하시지 말고 2, 3도 높은 그런 장소에다가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베란다가 밑에보다는 위쪽에 냉해 입은 아이들은 이 바깥에 두지 마시고 안쪽에다가 가만히 놔두시면 웬만하면 회복을 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오늘은 예쁜 아이들을 많이 못 보여드렸죠? 추위가 걱정되실까 봐 이렇게 또 미주알 고주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예쁜 아이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거는요 초연이에요. 초연이 얼마 전보다 색감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돌기가 아이고야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생장점도 살짝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얼굴이 조금 다져졌어요. 다져져서 아주 이쁩니다. 이것도 빛감이 진짜 이쁘죠. 요게 블루하트. 아, 진짜 색감이 환상일 것 같아요. 요런 조금 믿어도 독사진을 한번 찍어주고 싶은데 한두 개 찍고서 제가 독사진을 안 찍고 있죠. 요거는요, 하트볼. 아,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어요. 분갈이 하고서 요거다 내놨는데 춥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 성격이 어떤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요 블루하트가 여기 지금 외두거든요. 외두도 이렇게 가운데서 이제 2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주 귀하신 분께 요 하트볼 군생인지 철한지 모르겠어요. 또 그거를 하나 또 받았답니다. 나중에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은 예쁜 아이들 하나씩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으로 매일 보여드리는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또 추위 대비 잘 하시고요. 달게 얼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또 엄마들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감기 걸리지 않고 또 외출을 되도록이면 삼가하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면 이런 날은 밖은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추운 날은 또 집안에 계시면서 또 내 몸 보호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마 오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으로만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